계란에 들어가는 소금빵도 있던데요. 계란이 들어가는 소금빵은 식감이 안 좋아요. 또 하나의 포인트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아, 이제 좀 어떤 예. 느낌 옵니다. 예. 이겁니다, 진짜. 그죠? 다음 주부터 판매합니다, 소금빵. 안녕하세요, 여러분. 속사장입니다. 요새 여러분 소금빵 엄청 유행하잖아요. 소금빵. 그래서 여러분한테 소금빵을 만드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제가 디저트는 좀 약합니다. 그래서 소금빵 배우러 왔는데 어차피 배울 거 제대로 배워보고자 대한민국 명장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명장님이 14분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제가 11대 명장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들어드린 이 소금빵 영상은 그냥 종결 영상. 그래서 제가 이제 빵을 배우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가자. 그냥 들어가요. 화내시는 거 아니죠? 무서운 분 아니죠? 아, 네. 아유, 너무 멋있으세요. 아, 제가요? 네. 제가 좀 그런 소리. 자, 네. 소금빵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이렇게 기본 필수 재료가 있는 거고, 어떤 빵이든지 네네. 음료도 블렌딩이잖아요. 네, 맞아요. 빵도 사실은 되게 블렌딩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밀가루는 두 가지. 일반적인 밀가루, 세몰리나 이렇게 해서 갈 거고요. 카페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믹서기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손반죽으로 할 거고, 우리 베리니님은 이제 믹서기로 반죽을 해서. 네네. 손반죽으로도 만들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저는 이런 반죽기가 꼭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있으면 좋은데 그렇죠. 없는 것들이 요즘 많잖아요. 반죽을 이제 칠 건데 그 볼에다가 제가 넣는 순서대로 넣으시면 돼요. 네. 요거는 무슨 밀가루일까요? 요거가 그냥 일반 밀가루. 그냥 일반 예, 밀가루요? 일반 밀가루. 그다음에 요게 이제 T55. 이게 보시면 색깔이 좀 틀리죠. 또 하나 이제 밀가루가 들어가는 게 요 세몰리나라고. 아, 세몰리나. 예, 세몰리나는 파스타 만드는 밀가루입니다. 아, 이것도 밀가루군요. 예, 예. 일반적인 밀보다는 딱딱합니다. 요거를 넣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식감이요. 식감이 조금 더 쫄깃쫄깃해지는 요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크러스트에도 조금 관여를 합니다. 만약에 이제 세몰리나가 없으면 어떻게 해? 그럼 차라리 안 넣는 게 나아요. 아예 안 넣어도 대체할 수 있는 게 쉽지 않고 뭐 옥수수 가루나 이런 걸 네네네. 넣기도 하지만 성분은 좀 많이 틀려요. 아, 다르군요. 예. 그냥 아예 안 넣는 게 나을 그렇죠. 수도 있군요. 예, 예. 그다음에 설탕. 설탕. 네. 이거는 알 것 같아요. 음료에도 많이 들어가는 예, 예, 예. 비정제 예, 원단이죠. 비정제. 예. 하얀 설탕은 이제 탄수화물 덩어리인데 요건 네. 좀 덜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분유. 분유요? 예. 네. 아, 분유 분유도 들어가는군요. 예. 분유는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들어가요. 네네. 빵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얼마만큼 물을 잘 흡수하게 밀가루가 흡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느냐가 네네. 빵 맛을 많이 좌우해요. 예. 근데 이게 분유는 물에 타면 이제 우유처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분유 대신 우유를 넣어도 되나요? 그럼 우유 양이 많아지겠죠. 아. 왜냐하면 우유는 100 중에서 분유를 만들 수 있는 건 10밖에 안 돼요. 그렇구나. 고용분이 10이니까. 예, 아무래도 우유를 넣고 싶으면 분유를 빼고 전체를 다 우유로 바꾸시면 돼요. 물을 아예 안 물을 넣고. 안 넣고요. 예. 대신에 이제 빵 맛은 조금 더 그 유당 때문에 단맛이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칼라가 조금 더 진해져요. 유당이 남아서 칼라 영향을 주거든요. 아, 그렇군요. 다 이유가 있네요. 네, 분유를 재료 넣는. 하나가 네네. 넣는 목적이 다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소금. 그다음에 우리 석 대표님은 머신으로 반죽을 하기 때문에 넣으시면 되고 네. 저는 물에 넣을 거예요. 아. 저는 손반죽을 할 거기 때문에 손반죽 하시는 분은 물에다가 이스트를 넣으시면 돼요. 손으로 하면 이게 섞기가 더 힘들기 때문에 물에 한번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음,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버터. 버터도 다 넣으면 되는 거죠. 예. 저는 이제 여기다가 물을 넣어서 믹싱을 할 거고 네. 석 대표님은 여기다가 물을 넣으시고 물을 넣고요. 믹서기로 돌리시면 돌리면 돼요. 될까요? 예. 네, 일단 물을 다 넣어보십시오. 넣겠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 스타트는 1. 그렇죠. 반죽 시작이 됩니다. 반죽이 잘 되고 있습니다. 보통 1단은 언제 하냐면 빨리 돌리면 다 재료가 튀어버려요. 그래서 가루가 아직 안 섞였으니까요. 그래서 고개 좀 섞인 다음에 기아를 올릴 거예요. 네네네. 반죽기로 하니까 대략만 잘하면 초보들도 쉽게 만들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빵은 사실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시간과의 싸움 다 섞였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끄시고 기어를 2단으로 바꿔주세요. 2단이고요. 네. 2차. 이렇게 해서 약 한 8분 정도에서 10분 정도 믹싱을 할 거고 이게 지금 반죽기로 해도 8분인데 손반죽으로 하면 더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더 오래 걸려요. 중간에 폴딩을 해서 하면은 네네네. 믹싱 시간이 짧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래서 손반죽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이제 같이 일단 이렇게 잘 섞어주시네요, 이렇게. 예 무조건 섞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빵 만드시는 분이 장갑 끼는 거는 반대. 오히려 장갑을 안 끼고. 예. 그 이유가 있을까요? 빵은 살아있는 미생물이 발효하는 식품이거든요. 네네. 이스트라는 그
그러면 이스트가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내가 촉감으로 알아야 돼요. 아.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섞이면 요거 이제 꺼내요. 그래서 이렇게 칠해서 재료를 잘 섞는 과정일 뿐이에요. 네, 요거는 재료가 이제 다 말끔히 섞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반죽을 치는 거예요. 지금 일단 섞는 과정이었고 그렇죠. 지금부터 이제 반죽을 친다고요? 그렇죠. 반죽을 치죠. 반죽을 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보다 반죽이 진 반죽은 반죽을 이렇게 쳐요. 근데 이 반죽은 되거든요. 한번 만져보세요. 너무 질어 보여서 이 정도면 저희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된 반죽이에요. 된 반죽이에요? 예. 원래 그래서 질면 질수록 더 힘들죠. 아무래도 반죽하시면. 힘들어요. 그렇죠. 소금빵은 대신에 질면 안 돼요. 질면 안 되는 예, 거예요. 안 되는 빵이에요. 예, 바게트라든가 뭐 이런 빵은 질어도 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반죽을 치는 거예요. 네네. 아, 된 반죽은 이렇게 치는 거예요. 때려서.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치는 이게 치는 경우군요. 예. 요걸 잡고 아, 이게 딱 놓는 게 아니라 네네. 당기죠, 이렇게. 아, 잡고. 저도 많이는 안 하고 한 30번만 칠게요. 그래서 놓고 이렇게 놓고 30분 정도 발효해서 얘는 한번 접어줄 거예요. 요거는 이제 좀 더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 발효를 미리 채놨어요. 아, 미리 저는 폴딩을 해놓으셨군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반죽 하는 거하고 믹서에 치는 거랑 좀 틀려요. 요렇게 했던 게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이게 똑같은 양인데 네, 요렇게 발효가 부푼 거예요. 돼서 이렇게 부풀었네요. 네네네네. 손반죽으로 한 건 네네. 한번 접기를 해줘야 돼요. 아, 그걸 폴딩이라고 해요. 하네요. 예예예. 그 폴딩을 말 그대로 이렇게 접는 건가요? 네네. 이게 펴서 네네. 접고 어, 접고 접고 이렇게 접어주면 돼요. 그래서 다시 30분 있으면 성형할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접어주는 이유는 혹시 사람이 서 있으려면 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빵도 그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면 글루텐이 발전해야만 설 수 있어요. 그 글루텐이라는 게 빵을 이렇게 부풀고 세우기 위한 그렇죠. 네, 반죽이 다 됐어요. 다 됐네요. 네, 그래서 한번 빼보세요. 오, 네, 이렇게 쭉 들어보세요. 오, 반죽이 잘 된 건가요? 아,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게 잘 된 거죠. 안 떨어지네요, 잘 이게. 이게 이제 찰기가 져서 글루텐이 많이 발전을 한 네네네네. 거죠. 손으로 한 반죽보다는. 요걸 이렇게 손으로 싹 긁어보세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놓으시면 돼요. 이거 스크래퍼라고 해요. 스크래퍼요. 네. 이렇게 모아주면 되는 거죠. 초보 베리니들은 빵을 네. 반죽을 꺼내는 것도 힘들어요. 이렇게. 네. 얘를 이제 이렇게 만져서 저처럼 아까 제가 접듯이 접어서 동그랗게 접듯이요?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요. 네. 어, 한 번 더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주세요. 네. 그래서 제껴 보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제껴 보세요. 이쪽으로요? 예. 그럼 동그래졌죠? 아, 네네. 여기다 넣으세요. 이상군요. 그렇죠. 되게 느낌이 좋습니다. 그런 손으로 자꾸 느끼셔야 돼요. 네네. 이 촉감이군요. 네. 이렇게 하고. 놓고 이제 한 1시간 정도 해서 그게 1차 발효라고 해요. 이거 환경에 따라 틀려져요. 여기가 더우면 네네. 빨라지고요. 추우면 늦어져요. 온도에 따라서 예, 바뀌어요. 그래서 마른 행주로 이렇게 덮어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븐에다가 올려놔요. 카페에서도 이제 커피 머신 위가 굉장히 따뜻하기 때문에 그런 데다 올려놓고 이제 발효를 시켜도 되겠네요. 그렇죠. 너무 뜨거우니까 네. 하나 깔고 깔고 네네. 요런 망 같은 거나 요런 거 위에다가 왜냐하면 반죽이 32도 넘어가면 좋지 않아요. 온도가 32도가 넘어가면 안 되는 반죽이. 반죽이 다 컸어요. 반죽하신 거가 네네. 다 돼서.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가요. 그렇죠. 제 배만큼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이제 1차 발효가 다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얘를 이제 분할을 할 건데 네네. 제가 한 반죽입니다. 네. 그다음에 요게 제가 이제 반죽해서 아까 폴딩 제가 먼저 한 번 더 했잖아요. 네네. 한 반죽. 네. 얘가 더 크고 얘가 적죠. 네, 그러네요. 얘가 왜냐하면 글루텐의 발전이 얘가 더 적기 때문에 그래요. 손으로 반죽했을 때와 기계로 반죽했을 때 이런 차이가 있다. 네. 이게 빵으로 만들어졌을 때도 먹을 때 식감이나 이런 데 차이가 있어요. 있겠네요. 있지만 그래도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어쨌든 둘 다 맛있다. 그렇죠. 그런 이렇게 제가 뜰 거예요. 그 두세요. 아직은 네네. 기다리시고 왔죠. 얘를 성형할 때 사람으로 따지면 피부예요. 네. 얘가. 그래서 이걸 잘라서 제가 80g을 분할할 거거든요. 여기서 이만큼을 자르면 80g이야 라고 네. 가름을 해서 이제 올려놓는 거죠. 80. 이렇게. 주의할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잘라서 80g이 안 나와요. 네. 그러면 4g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럼 4g을 잘랐을 때는 반드시 밑으로
아, 밑으로 넣는 거. 안 보이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피부 안으로 넣는 거예요. 아, 피부 안으로요? 얘는 빵의 피부거든요. 예, 사람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렇게 분할을 해서 놓으시면 돼요. 이제 즐겁지만은 않은 시간이 되실 거예요. 그래요? 네. 저는 지금 이게 제 빵은 또 처음이라서 지금 모든 게 다 신기하고 되게 재밌는데 또 이 과정이 스트레스가 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진 보세요. 저는 안 달라붙죠. 네. 왜 그게 이제 프로의 차이. 그렇군요. 예. 이게 처음부터 잘 되면 저 같은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붙을 때는 요걸로 이렇게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띄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니, 똑같은 반죽을 했는데 예. 왜 제가 하니까 다 달라붙는데 보기에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 이게 진짜 쉽지 않네요. 제가 이제 제 레시피 드리면 다 만져보신 분들이 너무 지려서 못하겠어 그러는데 전혀 진 게 아니에요. 저한테는 이 정도는 바위 반죽이니까 그만큼 하드하고 아예 저는 뭐 이렇게 잡아도 안 붙어요. 저한테는 이 정도면 거의 물인데요. 이게 기술의 차이지 반죽이 질어서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80g을 한번 대보세요. 네, 전부 피부를 다, 예. 네, 자르는 거군요. 예. 이게 계량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아무래도 좀 노하우가 필요한. 80. 네. 잘하시네. 이거 편집해서 처음에 성공한 걸로 이렇게 네, 좀. 그래서 일자로 쫙 놓으시면 돼요. 네. 먼저 분할하셔서. 음료는 계량이 약간씩 좀 틀어지긴 해도 실패하지는 않잖아요. 맛이 약간씩은 달라질 수 있는데 베이킹은 아예 빵이 안 나올 수도 있죠. 소금 아마도. 같은 거는 예민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뭐 이스트 같은 경우에 밀가루가 1kg인데 소금은 20g밖에 안 들어가는데 거기에 네. 1g이 안 들어가면 맛 차이가 20분의 1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저울 사용은 필수겠네요. 예, 다 되셨죠? 그 다음에 네. 이제 우리 초보 베리니들이 항상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둥글리기. 오. 둥글리기라는 걸 할 건데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얘를 이제 확실하게 피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마술을 하셨는데? 둥글리기라는 과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저 자신 있어요. 이거 만두 같은 거 할 때 많이 해봤는데. 해보세요. 잠깐만. 자신 있다 그랬으니까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반죽이 이상한 거 아닐까요? 이거 제가 진짜 장난치는 게 아니라 진짜 안 되는데 이거? 원리는 이런 거예요. 둥글리기를 왜 둥글리기라고 하냐면 이 반죽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걸 요렇게 밀면 탱탱해졌죠. 네네네. 돌릴게요. 다시 밀게요. 음. 그럼 어떻게 탱탱해졌죠. 피부가 이렇게 쫙 잡아 당긴 이렇게.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석베리님은 요렇게 하셨잖아요. 네. 이게 아니라 요걸 당겨서 안으로 넣은 거예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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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그러니까 탱탱해졌죠. 네네네. 이거를 돌리면서 하는 거예요. 이 손가락 제 손을 보시면 손을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쥐듯이 밀고. 이걸 굉장히 빨리 하신 거네요. 예, 아까 그렇죠. 이거는. 이거를 빨리. 자세히 보시면 우리 강아지나 말이 4발 달린 짐승들이 갈 때 4발이 다 각기 움직이잖아요. 네네. 제가 그래요. 이 손가락 4개가 다 각기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요? 예, 이렇게. 여기 보시면 예, 이게 이렇게 따라. 요 손에 힘을 빼시고 네. 이렇게 밀게요. 네. 그다음에 올 때는 요 손으로 이렇게 넣어서 돌리세요. 이렇게. 돌리고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좀 어떤 예, 느낌 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손 떼보세요. 그럼 됐을 거예요. 이거 거의 사랑과 영혼의 한 장면 같았는데요. 잠깐 조금 저는 여자를 줘. 저도 아닙니다 이거. 요렇게 이렇게 놓고 하고, 손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요렇게 하고 요렇게 들어오고요. 요렇게 하고, 예,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초보로. 그리고 요게 요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면서 거예요. 이렇게. 예. 이게 요령이 좀 있네요. 예. 근데 이게 둥글리기가 좀 초보한테 쉽지 않은데 그냥 이 상태로 놓고서 하면 안 돼요. 이거 꼭 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스트가 전분을 분해하는 어떤 그런 화학적 반응을 하거든요. 네네. 그때 가스를 내보내요. 자기가 당을 먹었으면 사람도 뭔가 먹으면 뒤로 빼잖아요. 그쵸. 이스트도 뭔가를 먹으면 뒤로 가스를 빼거든요. 그게 팽창을 하면서 빵이 부푸는 건데 요 가스가 원래 있던 가스가 계속 있으면 매캐한 향이 나요. 그 가스를 빼줘야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가스를 빼주면 새로운 가스가 차죠. 그래야 빵에 좋은 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둥글리기를 하면은 이렇게 둥글리기를 했잖아요. 네네. 하면은 가스가 빠져나가고 빠져나가면서? 새로운 가스가 있는 거 다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피부를 이 형성이 명확하게 해준 거죠. 이제 얘가 여기가 빵의 피부라고 그랬지만 똑같이 피부가 되는 거예요. 오, 잘하신다. 이게 진짜 되게 보수한테 한번 배우면 달라진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느낌이 딱 오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손으로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느껴집니다. 너무 많이만 안 하시면 돼요. 너무 많이 해도 안 예. 되는군요. 저희는 5바퀴 안에 끝내라고 그래요. 이제 그게 처음에 초보자는 안 되세요. 네. 이렇게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밀고 당기는데 이걸 돌리니까 둥글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둥글리기. 네네네네. 밀고
밀고 당기고 밀고 보이게 할게요. 저는 이렇게 끝. 이렇게 쉽게 알려주시니까 저도 몇 번 따라해 보니까 좀 그 알 것 느낌 같아요. 오시죠? 네. 그 밀고, 원리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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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당을 잘해야 돼요.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빵 하면 주로 많이 쓰는 재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석 대표님. 밀가루 아닌가요? 그 다음에 빵 하면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재료 중에 하나가 계란 아닐까요? 맞아요. 계란이요. 맞아요. 근데 이 빵에 계란이 안 들어갔죠. 그러네. 계란을 안 넣네요. 계란이 들어가는 소금빵도 있던데요. 계란이 들어가는 소금빵은 식감이 안 좋아요. 그게 포인트예요. 사람들은 이제 계란을 많이 넣으시는데 사실은 그 소금빵의 질감이나 식감이나 그런 담백함을 내기 위해서는 계란을 안 넣는 게 하나의 또 큰 포인트예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둥글리기가 끝나면 피부가 마르면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덮어줘요. 보습을 해주는 거군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자세히 보면은 이스트가 숨 쉬고 있거든요. 가스가 차요. 네네네. 네. 계속 숨 쉬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중에서 하나가 이제 소금이 먹어져 있는 버터. 이게 가염 버터거든요. 총 18개가 나왔어요. 네네. 18개를 만들 건데요. 자를 거예요. 잘라서 이거를 4등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딱딱한 상태에서 손 조심하시고. 네. 두께는 한 1cm 정도로 그렇죠. 1cm 정도 해서 4등분. 프로들이 되시면 무염버터에다 소금을 넣어서 만들어도 되는데 카페를 하시는 분들은 그게 번거로우니까 가염이 섞여져 있는 버터를 구입해서 쓰시면 돼요. 이게 전문가분들은 이게 어차피 짠맛이 있는데 가염을 안 쓰고 무염을 쓰시는 이유가 있나요? 깔끔하니까. 맛이요? 네. 맛이 좀 깔끔하군요. 이제 이러면 버터를 다 준비가 된 거예요. 네. 저희는 이제 항상 이렇게 버터를 미리 준비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네. 필요할 때 꺼내서 쓰죠. 미리미리 이렇게 해놓고. 네네. 한 번 할 때마다 다 냉장고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를 뭘 할 거냐면요. 성형을 할 준비를 할 건데요. 요걸 이렇게 말아서 네. 이렇게 해서 올챙이 모양을 만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아서요. 예. 한쪽만 비벼서. 한쪽은 두껍고 한쪽은 얇게요. 이렇게. 그렇죠. 길이는 어느 정도? 길이는 한 12cm 정도. 12cm 정도요. 이 정도면 너무 두꺼운가요? 이제 요게 요렇게 하면은 좀 짧죠. 나중에 이 빵을 밀 거거든요. 밀대를 네네네. 이용해서. 짧으면 밀대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조금 길게 해야 되는. 이렇게. 또 하나의 포인트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손이 끝이 들리죠. 네. 이 손이 끝이 들린다라는 거는 내 손에 힘이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뭔 얘기냐면 손에 힘이 들리면 요 바닥을 쓰는 거예요. 네네. 근데 맞아요. 저희는 손가락에 힘이 없어요. 안 들리죠, 이렇게. 네네네. 이 들리면 요렇게 하는 거니까. 그럼 반죽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이거 힘을 빼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손가락까지 다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반죽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모양이 예뻐져요. 맞아요. 얘네 진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애들이 좀 이상하네. 예. 그게 왜냐면 여기가 우리 석배리님의 요 힘, 여기에 있는 힘이 일로 다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모양이 그렇죠. 안 예쁘군요. 이렇게 점점 이런 손에 힘이 빠지면 네. 프로가 돼 가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소금빵을 보다 보면은 되게 크기도 되게 제각각이고 모양도 좀 제각각인데 또 이게 모양이 이런 모양 말고 다른 모양으로도 이렇게 가능한가요? 네, 바게트형으로도 하고 바게트형으로도요? 네네. 그냥 아무 모양 없이 할 수도 있고 모양이 꼭 이래야 되는 건 아니군요. 되도록이면 이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요? 그런 이유가 있나요? 식감. 음. 크로아상 모양으로 할 때 네네. 이렇게 저희가 밀대를 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았을 때는 그 안에 빵 모양이 이렇게 말려 있잖아요. 네. 먹으면 치아의 텐션이 바뀌어요. 그냥 이렇게 했던 것보다는. 그게 이제 모양이 보기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먹을 때 식감까지 네. 생각을 하시는 네, 소금빵에 그 이렇게 쫀쫀함이 있거든요. 네. 그 쫀쫀한 맞아요. 식감이잖아요. 그걸 내기 위해서 그 성형을 그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게트형으로 하잖아요. 네. 절대 그 식감은 안 나와요. 소금빵의 식감은 그렇게 얻어지는 거예요. 이제 잘하신다. 점점 잘하는 갈수록. 건가요? 네. 네네. 그래서 얘도 또 다시 이렇게 덮어서 덮어서 피부가 마르지 않게 네. 이렇게 또 요 이제 휴지라고 해요. 휴지요? 예, 쉰다. 이게 좀 시간을 두는 게 휴지가 있고 또 발효가 있잖아요. 네. 그 두 개의 차이를 정확히 좀 잘 모르겠는데. 발효는 말 그대로 이스트가 계속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늘려주는 거고요. 휴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람들이 만졌잖아요. 네네. 만지면 어쨌든 반죽이 스트레스를 받아 있어요. 이게 긴장이 된다고 이렇게 만지면. 긴장이 됐던 거를 이렇게 쉬면서 풀으라는 얘기죠.
예. 말 그대로 진짜 쉬는 거예요. 네네네. 지금 이렇게 만진 거를 이렇게 저희가 밀대로 사용해서 밀면 네. 안 밀려요. 아, 안 밀려요? 왜냐면 얘가 긴장돼 있으니까. 글루텐이 긴장이 돼 있어요. 이렇게 움츠리고 있다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쉬게 두면 싹 느슨해져요. 그때 이제 밀면은 쭉 신장성이 생겨요. 진짜 되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야, 살아 있으니까. 지금 밀면 조직이 다 찢어져요. 강제로 미니까. 늘리려고 하니까 붙어있던 애가 신장성이 있어서 늘어나줘야 되는데 맞아요. 뚝뚝 끊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중에 빵의 볼륨도 적어지고요. 이 시간도 꼭 필요한 시간이네요. 반드시 줘야 돼요. 네. 이게 환경에 따라 틀린데 만약에 여기가 한 22도 정도 됐다 그러면은 한 15분 정도 수유지를 줘요. 그러니까 추우면 어때요 우리가? 더 움츠러들죠. 그쵸. 네. 그것처럼 얘도 똑같아요. 추우면 휴지가 길어져야 돼요. 따뜻하면 또 빨리 좀 릴렉스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여기가 한 25, 6도 정도 되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주는 거고 만약에 이제 작업하는 환경이 추워 또는 요거 나무잖아요. 네네. 이건 차갑죠. 네네. 여기서 성형을 하게 되면 시간 더 주셔야 돼요. 그렇군요. 이 바닥도 또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이렇게 나무 처음에 이렇게 아까 요 모양을 만들었잖아요. 네네. 살짝 해서 먼저 이렇게 해놓으세요. 네. 그다음에 밀 거예요. 이렇게. 근데 붙어요. 붙으면 살짝 띄워주세요. 바닥에 붙으면요? 네, 붙을 수 있으면 살짝 띄워줘서 모양을 이렇게 지금 저희가 만든 요 모양을 똑같이 여기는 얇고 그렇죠. 좀 넓게요. 그다음에 버터를 넣고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을 건데 요게 하나 둘 셋. 이게 예, 하나, 세 개가 둘, 셋. 되게 네. 해야 되네요. 네네네네. 이게 길이는 한 30cm 이 정도면 될까요? 좀 30cm 넘게. 넘게요? 네. 다 달라붙었는데요? 달라붙으셨어요? 네. 전 보세요. 네. 여기 제가 이렇게 잡고 싹 당기잖아요. 이렇게. 당겨서 하니까 놓으시면. 여기가 어떻게 됐어요? 가늘어졌죠. 네. 두껍죠. 예.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붙은 거죠. 요건 왜 붙었냐면 밀대질로 붙였기 때문에 붙은 거예요. 이게 진짜 보는 거랑 하는 거랑은 너무 달라요. 이제 다시 네. 사람과 영원 찍으러 갑니다. 네네. 왔죠? 네. 이렇게 당기세요. 이렇게. 이걸 안 당겨주기 때문에 빵이 짧아지는 거예요. 당긴 다음에 당기고. 당겨서 잡고 먼저 이렇게 해주세요. 얇게 나오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미시면 돼요. 이렇게 밀 때 여기서 요걸 누르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손가락이 똑같이 들리면 안 돼요. 이 손가락이 필요했어요. 그래야지 이걸 밀 수 있죠. 이렇게. 느낌 오세요? 네네. 예, 이렇게. 저는 이거 바닥에 누르면서 밀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붙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굴르듯이. 그리고 나갈 때 여기서 나갈 때는 손에 힘을 빼셔야 돼요. 빼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여기서는 더 이상 힘을 주면은 네. 여기서 힘을 안 주고 이렇게 나가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끝에서는 힘을 빼는 그렇죠. 게. 힘을 빼서 이렇게 여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말아보세요. 이제 말면은 아마 모양 나올 거예요. 그 정도 하셔서. 끝에 힘을 안 주니까 달라붙진 않네요. 그렇죠. 네. 그게 요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나왔죠. 네네네. 네. 확실히 다르네요. 뭐든지 전문가의 손길이 가면 네. 변하죠. 이게 뭔가 한번 배우고 안 배우고의 차이가 확실히 다릅니다. 제 이거 다음 주부터 판매합니다. 소금빵. 네네. 전문 용어로 여기에다가 놓는 빵을 팬닝이라고 해요. 그럼 요 이음새 있죠. 네. 얘가 반드시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 이유가 있나요? 안 그러면 다 들려서 올라와요. 이게 구워지면서 부풀면서 이렇게 펴지는군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찝어 주셔야 돼요. 이걸 이렇게 찝어서 이게 팬닝. 공간을 한 전체를 네네. 분배를 잘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빵은 또 달라붙으니까. 네네. 어디를 봐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이 그냥 이 영상 보시면 소금빵은 그냥 종결이네요. 종결. 저희가 밀 때는 끝이에요. 아. 이게. 예, 그냥 이렇게 해서 한 번에 그냥 끝났어요. 그대로 갖다 놓을게요. 이것도 똑같이.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 일할 때 이렇게 일을 해요. 벌써 저는 하나 끝났죠. 이게 숙련도의 차이군요. 그렇죠. 여기서 말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쭉 내려와 버려요. 이렇게. 예, 그냥 끝. 그래서 요 밀대에 대한 테크닉이 또 있고 많은 테크닉이 있기 때문에 오늘 벌써 빵의 성형의 테크닉 30%를 배우신 거예요. 아까보다 밀어지는 게 더 잘 되죠. 네, 맞아요. 이게 이제 이 손바닥에서 느끼는 거예요. 밀대를. 보통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 성형하면 18개 성형하면 1시간 걸려요.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네. 잘하시죠? 그죠? 정말요? 감사드립니다. 여기 잘했네. 하나, 둘, 셋. 말씀해 주신 대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팬닝을 해보세요. 전문 용어로 팬닝이에요. 팬, 네, 네. 팬 위에다가 이렇게 예. 한번 이렇게 찝어서 놓으라고. 이제 아까 하셨죠? 다 찝어놨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아래로 밑으로만. 가게? 예.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에어프라이기 하나 구울 거기 때문에 아, 이게 에어프라이기로도 가능하군요. 발효하기 전에는 네네. 반드시 이제 마르니까 이제 물을 뿌려. 저희 발효실이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물을 뿌려서 마르면 안 돼요. 빵은 겉 표면이 만들면 생명이 끝난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밀가루다 보니까 마르면 이렇게 네네네네네. 갈라지기도 그렇죠. 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놓고 마르지 않게. 지금 이게 이제 2차 발효인 거죠? 그쵸, 이제 2차 발효. 이거는 시간은 얼마 정도? 한 1시간 이상 해요. 1시간 이상이요? 네. 그러니까 빵은 기다림이야. 계속 기다려. 전문가가 아니라 카페 운영하시는 이제 분들이 소금빵을 또 이렇게 만들고 판매를 하거나 이럴 때 필요한 팁들 그런 게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심지어 선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네. 하나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네. 이제 버터를 넣잖아요. 소금빵에. 네. 그럼 이 버터가 새 나와야 정상인데 얘가 새 나오는 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연스러운 거군요, 그게. 이게 소금빵이라면 버터가 새 나와서 흐르겠죠? 네네. 그럼 이렇게 이 빵 표면에 닿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음. 버터는 기름이잖아요. 네네. 그럼 이 기름이 끓이면서 요 빵 표면을 튀겨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가 맛있군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바삭하면서 그 어떤 그 우리가 왜 튀김은 의자나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것처럼 거기에서 나오는 맛이 있어요. 그게 가장 첫 번째 팁이에요. 이게 소금빵 이렇게 아까 이렇게 말 때 어떤 데는 이렇게 양옆을 이렇게 눌러서 막고 막 이런 경우도 그게 있던데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제가 이렇게 또 흥분하거든. 네. 그렇게 막 이렇게 빵은 꼬집으면 안 되거든요. 이제 대표님 미안해요. 아프죠? 아파요. 빵도 아파요. 꼬집으면. 자, 네. 엄청 커졌어요. 그렇죠. 커졌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발효가 끝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은 여기다 물만 뿌려서 구워도 되고 네. 오늘은 여기다 에그워시라고 결합물을 바를 거예요. 이 결합물은 아무것도 안 넣은 결함. 그 노른자랑 흰자를 다 섞은 네, 건가요? 한꺼번에 네네. 섞어서 제가 보는 것처럼 이 빵은 충격을 받으면 빵의 발효가 꺼져요. 이 발효가 된 거는. 네네. 근데 칼라를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곱게 발라주세요. 이렇게 충격하지 않게. 이게 잘못하다가 충격을 주면은 이게 부풀어 오르는 그렇죠. 게 다시 이제 꺼질 꺼져 수 버리니까 예, 이렇게 예쁘게. 있게요. 이거 바르는 이유는 이제 색깔이 좀 그렇죠. 예쁘게 나라고. 노릇하게 이렇게 예. 나오게 예. 하기 위해서군요. 이 바르고 안 바르고가요. 네. 빵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커요. 그렇군요. 이 색깔이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나요? 어우, 많이 나요. 네, 최대한 충격을 주지 않고 잘 바르셨죠? 네, 다 그 다음에 발랐습니다. 이제 포인트가 위에 소금을 뿌려주는 건데 네, 천일염 뿌려서 상관없고 네네. 천일염은 이제 집에서 흔히 쓰는 예, 그 이제 소금. 브릿젤 소금이라 갖고 이제 네. 그걸 뿌렸는데 그 브릿젤 소금이라고 하는 거는 수분을 닿아도 구워도 잘 변형이 없는 소금인데 저는 어떤 소금을 쓰냐면 겔랑드라고 그래서 네. 프랑스 소금을 써요. 이게 이 겔랑드 소금은 2000년 전에 만들던 그 염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금을 보시면 까매요. 색깔이 약간 좀 다르네요. 이래서 투판염이에요. 이 소금 먹어보시면 끝맛에 달달함이 있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짜다가 아니라 되게 고소하고 단맛이 있는 소금이에요. 네. 이 소금을 뿌려야만 소금빵의 네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금을 이렇게 뿌려주세요. 이 뿌리는 요령이 따로 있나요? 없어요. 그냥 골고루 일자로 일자로. 예, 데코하듯이. 이 소금이 핑크 소금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 히말리아의 네. 암염이라고 하죠. 그거는 네네. 암염은 사실은 빵에는 잘 안 맞는 게 암염이거든요. 근데 뭐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집에서 굵은 소금 이런 것도 네, 뭐 사용을 빻아서. 하고. 네. 맛소금은 안 되겠네요. 맛소금은 그렇죠. 네, 맛소금. 네. 근데 제가 안 되는 거 알면서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두 개는 에어프라이기에 굽고 네. 두 개는 데코 오븐에 구울 거예요. 네. 우리 석대표 건 석대표께 넣으세요. 네. 전 제 거 넣고. 지금 예열이 된. 그렇죠. 충분하게 쭉 넣으세요. 쭉 넣으시면 돼요. 네, 넣으시면. 야, 이제 우리 석 대표님이 만든 빵 에어프라이기에 구운 거. 딱 보면 제가 어떤 걸 만들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버터가 아래에 네, 이렇게 여기 바닥에 나오네요. 이렇게 있죠. 이게 크러스트가 생기는 거예요. 에어프라이기를 구워도 이렇게 나와요. 예쁘네요. 그래도 에어프라이기에 했는데도 집에서 오븐이 없으신 분들은 에어프라이기 해도 이 뭐 정도 작은 카페들도 하시면 돼요. 제빵은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부은 거 같죠? 이제 그 손의 부드러움에 네. 차이가 좀 있고요. 요게 이제 제가 성형한 건데 컨벡션 오븐에 구운 거. 네네. 이게 우리 석 대표께서 만든 거. 처음인데 잘 만드셨죠? 이 정도면 전 네, 만족합니다. 잘 만드신 거예요. 에어프라이어 컨벡션하고 비슷해요. 순환 기류가 비슷해서 아, 빵이 비슷하게 나오고요. 데크는 또 좀 많이 틀려요. 데크는 밑불과 윗불의 영향으로 어린 퍼져요. 네네네네네. 어, 요게 이제 우리 석 대표님이 구운 거, 네네. 만드신 거. 요렇게 나와요. 보면 기름이 이렇게 흥건하죠? 네, 기름이 요렇게 이제 자글자글. 돼야 잘 만들어진 빵이에요. 아, 향이 너무 좋은데요? 예. 이렇게 보시면 빵이 틀리죠? 데크에서 구운 거, 맞아요. 컨벡션에서 구운 거, 에어프라이어긴 비슷하지만 빵의 식감이 완전히 틀려요. 이게 그래서- 색상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예. 얘는 옆면까지 컬러가 났지만 네. 얘는 안 났죠. 음. 얘는 밑불과 윗불이 있기 때문에. 아, 그렇고. 그래서 옆면에는 열이 좀 그렇죠. 덜 가서 이쪽은 좀 예. 그래서 팬닝을 잘해야 되는 게 간격에 대한 부분이 이제 따지는 게 이렇게 붙었죠 서로. 네네. 서로 사랑하니까. 아, 우리는 각방 써요. 따로. 각방 쓰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요거는 네, 각방 추천드립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빵이 구워져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름이 새 나오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그러네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때려 보시면 기름이 있으니까 네. 물렁물렁할 것 같지만 때리면 딱딱해요. 오, 그래요. 엄청 딱딱해요. 그렇죠? 네. 여기 크러스트가 생긴 아. 거예요. 튀겨져서 그래야지 되는 거고. 저희가 들려고 했는데 예. 뜨거워서 그러니까 제가 못 이렇게 잡겠어요. 들고서 있으니까 착각하셔갖고 막 나오는 빵만 만지. 저는 네. 하도 만지니까 이게 이렇게 되지만 네네. 처음 하시는 분들 화상 입으세요. 명장님 영상을 보면 마지막에 빵 드실 때 네. 빵을 그렇게 많이 드셨을 텐데도 진짜 좋아서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드셔보세요. 제가 가식으로 나오는 건지 네. 진짜 맛있는지. 아, 이렇게 갓 나온 빵을 또 더군다나 이게 명장님이 만들어주신 빵을 먹을 수 있는 아, 이겁니다 진짜. 그죠? 이거 따뜻하니까 진짜 너무 맛있는데요? 그죠? 네. 그리고 그 크러스트 살아있고 음. 바닥에 씹히는 게 있죠? 한번 먹어볼래? 맛이 어때요? 웃음이 나지 막. 웃음이 나오는 맛이에요. 아 이건 국가 유산으로 좀 지정해. 무형문화재 이런 거. 겉은 적당히 바삭하면서 이 안에는 이렇게 쫀득쫀득하니까. 그 쫀득쫀득한 식감을 내는 게 소금빵의 생명이거든요. 계란이 넣으면 이 식감을 못 내. 아, 계란이 안 들어가서 더 이렇게 쫀득쫀득하군요. 그리고 이렇게 잘 밀어서. 거기다 좀 짭짤하고 막 버터 향도 이렇게 풍미가 가득하군요. 보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카페에서 만들어서 판매를 할 때. 빵은 무조건 하루예요. 그날 만든 거는. 그렇죠. 그날 만들어서 그날. 그럼 이게 반죽을 해놓고 2차 발효까지 한 상태에서 그거를 뭐 냉동을 해놨다가 나중에 구워도 상관이 없나요? 그거는 어렵고요. 반죽을 천 상태에서 분할만 해서 냉동. 분할만 해서 냉동을 네. 해놓고 그렇죠. 나중에 성형을 해서 굽는 그렇죠. 건 괜찮아요. 예, 그거는 괜찮아. 아. 예,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안 넣었을 때도 한 5일에서 일주일까지는 냉동해서 사용하셔도 돼요. 아. 대신 마르지 않은 상태. 마르지 않게 그 보습을 잘 해놓은 상태에서 그렇죠. 냉동을 예, 해놓으시면 돼요. 예. 오늘 특별히 이렇게 좀 모시기 어려운 우리 명장님을 모시고 소금빵을 좀 배워봤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와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보시는 분들도 되게 용기를 얻으시고 할 수 있겠다 하면 된다라는 거를 아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명장님의 유튜브 채널을 자주 보는데 채널 이름 이제 빵준서 그렇죠. 채널이죠. 네. 예. 그 채널에서 이제 또 많은 것들을 공유를 해주시니까 꼭 구독하시면 진짜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찾아와 주셔서 너무 네네. 감사하고 네. 또 영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방송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이건 제가 이제 가져가셔야죠. 네.